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1920년,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죠.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맞아요. 그때 루돌프 슈타이너가 내놓았던 사회개혁안,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요. 당신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337B 발췌록. 당시 강연이랑 토론 기록이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사회 유기체 삼지 구성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삼지구성론,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사회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보자, 뭐 이런 제안이었으니까요. 네, 이 복잡해 보이는 아이디어 안에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슈타이너가 본 문제의 핵심은 당시 사회가 정신, 그러니까 문화 영역하고요. 또 정치, 법 영역, 그리고 경제 영역. 이 세 가지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거였어요. 뒤죽박죽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본 건가요? 예를 들면 그가 바르가 교수의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 분석을 비판한 게 있거든요. 정치 논리가 경제 현실을 막 왜곡한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아하, 또 근본이제가 원래 자유무역을 위한 거였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보호관세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경제 논리가 정치적인 평등을 해치는구나, 이렇게 꼬집기도 했죠. 그렇군요. 뭔가 각자 영역의 논리가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뭐 물질주의가 판치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만 남게 되고, 또 대중들은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 변화에 대해선 거의 잠들어 있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봤습니다. 세 영역이 섞여서 문제가 생긴다는 진단.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슈타이너가 내놓은 해법, 삼지 구성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어떻게 이걸 다시 정리하자는 거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세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고유한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하자, 이거죠. 독립적으로요? 네. 첫 번째가 정신문화생활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개인의 창의성, 교육, 예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국가나 경제 논리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유롭게, 완전한 자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봤어요. 특히 국가가 학교를 통제하는 것, 1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폐해를 봤기 때문에 더 강조했죠. 와, 국가로부터 문화가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그 시대엔 정말 극진적이었겠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영역은 권리 정치 생활입니다. 정치 영역은 그럼 어떤 원리가 필요한가요? 여기는 평등이 핵심 원리예요. 법 앞에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그런 민주주의적 영역이죠. 평등. 중요한 건 이 법이라는 게 경제적인 부나 어떤 특정 문화적 신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여기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슈타이너는 한번 만들어지면 잘 안 바뀌는 딱딱한 법 말고요. 사회가 변하면 그에 맞춰서 유연하게 함께 진화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법, 재밌는 표현이네요. 문화는 자유, 정치는 평등. 그럼 마지막 남은 경제생활 영역은요? 여기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원리가 필요할까요? 경제 영역의 원리는 협동 혹은 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이요? 네. 슈타이너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이걸 협동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구상한 거죠. 협동체. 단순히 이윤만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낭비는 줄이고 서로 돕는 관계, 이걸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독일어로 강조한 말이 있는데 아소치엘은 니히트 플루스 테오리젤은, 금은구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만 만들지 말고, 테오리젤은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체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는 것, 아소치엘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화폐 역시 그냥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요.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주신 자료를 통해 보면 슈타이너는 결국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정신 영역은 자유롭게, 정치 영역은 평등하게, 그리고 경제 영역은 협동적으로 각자 고유한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이게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린 이상적인 사회 모습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유토피아를 설계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당면한 현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결국 인간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가 인지학, 안트로포소피라고 불렀던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인데요. 인지학이요. 네,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인간의 정신적,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사회 현상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아하. 자연현상 보듯이 인간 사회를 분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진 낡은 습관이나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슈타이너는 당시 사회가 시대의 그 절박한 요구에는 눈을 감고 뭔가 추상적이거나 낡은 해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잠들어 있다는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왠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봐도 생각해 볼 지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회 문제를 볼 때 말이죠. 이게 정말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실용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이론이나 과거 방식에 갇혀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슈타이너의 통찰을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가 좀 더 곱씹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